여기까지 막 달려오면서 서비스 서버 만들고 클라이언트 이렇게 막 실행하고 했는데, 저는 서비스 서버랑 클라이언트 처음에 배울 때 진짜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자료를 찾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영어야. 영어인데 우리가 익숙한 미국식 영어였으면 좀 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다른 나라에서 쓴 영어여서 제가 좀 안 익숙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꾸역꾸역 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 어찌저찌 이해는 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고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서비스 서버랑 클라이언트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아이러브유의 성사무입니다. 오늘은 로스2의 서비스 서버와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서버랑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뭐였죠? 아니, 선생님, 이게 몇 주 전이었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 나 같아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비스 서버는 중국집에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짜장면을 만드는 행위를 제공을 하고 있죠. 클라이언트는 그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주문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짜장면은 뭘까요? 이 짜장면은 그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랑 짜장면 시키는 사람이랑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메뉴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메뉴를 정의하는 게 로스2에서는 srv 파일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짜장면집과 짜장면 시키는 사람을 만들 건데, 우리 오늘은 짜장면을 만들 게 아니고 먹고 싶지만 오늘은 두 숫자를 받아가지고 그 두 숫자를 더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 여기 보면 지금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어디 도착을 하니까 뭐 물건을 던져라, 그리고 앞에 상자가 있으니까 그 상자를 밀어라, 그 상자가 밀어서 높이가 생겼으니까 거기를 점프해라,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얘네들 환경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 환경의 특정 상황이 만족이 되면 뭐뭐 해라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나저나 얘네들 로봇 보면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런 멋진 로봇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준비물은 이 서비스 개념, 그리고 작업 공간 만들기, 그리고 패키지 생성 실습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특히 서비스 개념 실습 안 하고 온 사람은 꼭 가가지고 하고 오세요. 먼저 패키지를 만들어 줄 건데, 패키지를 만들려면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먼저 가야 되죠. 워크스페이스를 가가지고 이렇게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로스트 패키지 creat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빌드 타입 정해주고 라이센스 정해주고,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 여기서 cpp srv cli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를 추가해 줄 건데, 디펜던시는 뭐가 있냐면 rclcpp 그 다음에 example interfaces라는 디펜던시가 있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 create 하게 되면 이렇게 create 됐다고 말이 뜨고, 우리 사전에 디펜던시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디펜던시를 추가해 줄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추가해 놓게 되면 우리 CMake 리스트나 패키지 XML 들어가가지고 막 디펜던시 뭐 있는지 추가해줬던 그런 작업들을 생략을 할 수 있어가지고 알면 꼭 추가해주면 좋아요. 추가로 이 example interfaces라는 패키지에 왜 디펜던시를 걸어줬냐면, 이 srv라는 파일을 쓰기 위해서인데, 이 srv는 우리 짜장면에 해당돼 있었잖아요. 그 짜장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a랑 b라는 값이 있고 sum이라는 값이 있는데, 뭐냐면 a, b는 이제 더할 값, 우리 클라이언트가 요청해서 더할 값이 되겠고, 이 sum은 이 서버가 이 a, b를 받아가지고 합친 값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a, b는 request에 해당되고, 이 sum 같은 경우에는 response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패키지 XML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아니 디펜던시 추가했는데 업데이트 할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 배포할 때 디스크립션이랑 메인테이너 같은 거 막 고쳐줬었잖아요. 그걸 할 건데, 이렇게 코드 닷을 입력을 해서 파일을 열어주고, 그 파일을 열어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패키지 XML이 있어요. 이 패키지 XML이 이 cpp srv CLI 패키지 밑에 있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뭐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메인테이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바꿔줄게요. 디스크립션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summation 서비스라고 이렇게 지어주고, 여기다가 자기 이메일 주소를 정해주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gmail.com 이렇게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은 메인테이너 이름은 뭐 사무성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 서버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파일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소스 파일에 들어가가지고 파일 만들기 new 파일 눌러준 다음에 파일 이름을 뭐로 할 거냐면 이 add to into service server cpp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new 파일 눌러서 정해서 만들게 되면 빈 공간 cpp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럼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우리 복사 붙여넣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이 코드를 적어놨어요. 코드를 적어놨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짜란. 복사 붙여넣기 함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먼저 include를 하게 되죠. include를 하게 되는데, 이때 rclcpp라고 노드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한 패키지를 포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example interfaces, 그 다음에 service add to int
ints.hpp라는 애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 아까 그 리스폰스랑 리퀘스트 메시지가 정의되어 있는 거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를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는 그 make shared 같은 거 만들 때 저번 시간에 퍼블리셔랑 막 이렇게 할 때 했었죠. 그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사용할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오늘 서비스는 어떤 두 숫자를 받아가지고 더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서비스였잖아요. 그래서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 들어간 함수 인자의 타입이에요. 이 타입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서 형식이 결정되는데 여기 example interfaces 그 다음에 srv 그 다음에 as to ints가 대문자로 오고 거기 뒤에 request랑 response가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equest response가 add로 입력이 되게 되면 여기 밑에서는 response의 sum이라는 데이터에 request의 a라는 데이터, request의 b라는 데이터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고 이게 shared 포인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러도 이 값이 여기 내부에서 값이 저장이 되면 외부에서 그 값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용자가 아니 그 함수 안에 뭐가 있는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로그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request로 로그를 하게 되고 그 a랑 b 값이 뭔지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response의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그 값이 있거든요. 그 sum 값이 뭔지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함수 add를 정의했으면 그 서비스 서버를 열어줘야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먼저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노드 make shared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드 이름으로는 add to int server라고 노드를 정해줄 거고 그 노드에 create servic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create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서비스 타입을 쓸 건지 아까 여기 위에 했던 것처럼 정의를 해가지고 타입을 입력을 해주고 그 서비스 서버의 이름은 add to int로 할 거야. 근데 이 서비스가 불릴 때 어떤 함수를 쓸 거야? 이 add라는 함수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정의를 하면 사용자한테 야, 너 서비스 서버 이제 열렸으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알려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를 해서 ready to add to ints 두 숫자를 숫자를 더해줄 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스피너를 돌려줘야 그 노드가 뭐 퍼블리셔든 서브스크라이버든 그 다음에 서비스든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핀을 돌려주면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동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스피너가 계속 돌고 있어요. 무한 루프로 while문 이렇게 돌고 있다가 만약에 사용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컨트롤 C 같은 걸 눌러서 종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안전하게 종료를 해주기 위해서 셧다운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 작성했으면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CPP 같은 경우에는 executable 같은 거 정의해 줬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서 하냐면 여기 CMake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해주면 되는 거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 놨어요.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executable을 넣어줄 건데 이 executable 네임을 서버로 만들 거고 그 서버를 만들 때 필요한 소스 코드는 여기 CPP에 저장되어 있어 라고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pendency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dependency를 RCL CPP랑 example interfaces를 갖는다고 정의를 해주는 코드를 넣으면 되고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CPP에 이 find package 밑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복사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됐네요. 그 다음에 executable 서버를 설치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해 주면 되는데 우리 인스톨 사용하고 이 destination은 좀 이따 설치될 lib 언더바 아니고 슬래시죠. 그 슬래시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executable 네임은 설치할 executable 네임은 서버니까 서버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Make 고쳤으면 우리 풀콤 빌드 바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따가 클라이언트도 작성할 건데 지금 해놓으면은 2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고 빌드 하도록 할게요. 서비스 서버 만들었으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노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거 만들 때 먼저 코드 작성할 곳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cpp라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cpp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코드 작성하기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 작성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코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상단에 보면 이 디펜던시를 추가해 주는데 처음에 우리 로스 노드나 뭐 서비스 정의할 때 필요한 RCL CPP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example interface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짜장면 같은 거 정의한 파일 어떤 타입의 서비스 타입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밑에 chrono CST library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면 첫 번째 chron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을 변수를 사용할 때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CSTD library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입을 변환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make shared 같은 거 사용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hrono literals라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chrono는 시간에 관련된데 우리 변수 선언을 할 때 좀 사람이 읽기 편하게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 1s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second 1초라는 의미를 담는 것을 바로 정의를 하려고 이렇게 chrono literals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args랑 argvector인데 이 args는 들어오는 인자가 몇 개가 있는지 말해주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argv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개의 인자가 들어왔어라고 이게 args에서 말해주면 이 argvec에는 3개의 인자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init을 통해서 우리 항상 노드 사용하기 전에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3개가 들어오지 않으면 야, 너 지금 숫자 2개 더 할 건데 지금 그 2개가 없다. 선생님, 그러면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것 때문에 3개가 돼 있냐면, 처음에 이 클라이언트라는 익스큐터블이 저장된 경로가 있어요. 우리 그 CMake 리스트 보면은 막 이렇게 어디다 설치하라고 하죠. 그 경로가 먼저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int 2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인자를 3개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인자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3개 인자가 들어와서 int가 제대로 있는 거를 확인을 했죠. int가 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노드 항상 make shared 이용해가지고 add to int client, 서버가 아니고 클라이언트라는 애를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겠죠. 그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만들 건데, 이때도 똑같이 서비스 타입을 어떤 걸 쓸 건지 이 서버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서버의 이름이 add to int였죠.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나는 주문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뭐를 주문할 건데 뭐 짬뽕 시킬 거야 아니면 짜장면 시킬 거야, 그거를 말해줘야겠죠. 그걸 이제 리퀘스트에다가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리퀘스트 a라는 데이터 int 64라는 데이터였죠. 거기다가 이 argv의 첫 번째 요소, 그다음에 b에는 argv의 두 번째 요소를 저장을 하면 되는데, 여기 a2ll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argvec에 저장되어 있는 애들이 문자열이에요. 스트링 같은 문자열인데 그거를 int로 바꿀 거야. 이게 int 64니까 바꿀 거야 라는 말이고, 이 함수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죠? 이 함수는 여기 cstd library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짜장면을 이제 주문을 넣을 건데, 생각을 해볼게요. 짜장면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데 그 서비스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짜장면 사장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그 작업을 취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취해주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wait for service라고 1초마다 이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마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사장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사장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서비스 아직 이용 불가능하다고 말해주는 로그를 띄워줘서 사용자가 기다리고 있구나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사장님 오는 데까지 너무 지쳤어요. 지치면 중간에 이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가는 작업을 컨트롤 C 같은 걸 눌러줘서 하게 되는데, 이 컨트롤 C 같은 게 눌러줘서 OK가 아니게 되면, 느낌표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게 되면 이제 그 노드를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사장님이 왔어요. 사장님이 왔으면 그 메뉴를 이제 신청을 해야겠죠. 이게 작성해놨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이 리퀘스트라는 종이에다가 작성을 해놨고, 우리 원하는 거 이거니까 그거 서비스 제공해줘라고 보내게 되는데, 이 어싱크가 뭐냐면 이 로봇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그냥 일단 보낼 거예요. 보내고 그 리절트를 기다릴 거라는 말이 되겠고, 여기서 그 주문이 완료됐는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막 매장 가면 배달의 민족 주문이라고 주문 들어갔다고 이제 리절트를 내주잖아요. 불렸다 안 불렸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spin until future complete 라는 거를 노드랑 리절트를 사용을 해서 그 호출이 불렸는지 석세스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석세스 됐다, 그 배달의 민족 주문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리절트에 있는 썸 값을 로그를 하게 되고, 근데 배달의 주문이 이제 안 됐어요. 인터넷 같은 게 불안정해가지고 주문이 안 됐으면은 진짜 실패해버렸다, 이제 배고파서 어쩌냐 라는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사실 배고파서 어쩌냐라는 메시지는 여기 없긴 하죠. 그 다음에 노드를 안정적으로 종료를 해주는 셧다운을 사용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코드도 작성했겠다. 이제 CMake 리스트를 고쳐야 되는데, CMake 리스트에 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익스큐터블을 넣어줘야겠죠. 이 익스큐터블 넣어줄 때 이 add 익스큐터블 이용을 해가지고, 좀 익숙해졌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여기 서버를 난 익스큐터블 네임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클라이언트로 바꿔주고, 우리 CPP 코드가 지금 여기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컴파일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클라이언트를 인스톨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바꾼 게 있는데 여기도 클라이언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디펜던시가 클라이언트에 뭐가 걸려있는지 알려주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할 때 터미널에 가가지고 클리어 해주고 폴컨 빌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콜콤 빌드가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행해 봐야겠죠. 실행할 때 빌드한 거랑 빌드한 창이랑 우리 실행할 창이랑 따로 하면 좋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확대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우리 소스를 먼저 해줘야죠. 소스를 여기 소스 그 다음에 인스톨 셋업다 패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 서버랑 클라이언트 쓸 거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셋업다 패시까지 입력을 해주고 이 공간이 작으니까 클리어를 좀 해줄게요. 클리어 스펠링 잘못했네요. 클리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가서 명령어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우리 먼저 서버를 열어줄게요. 서버를 열어주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그러면 여기 ready to add two ints int 두 개 더 할 거 준비됐다고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라이언트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살펴보자. 클라이언트 이제 명령어 보게 되면 roast run 그 다음에 우리 executable name이 있는 그 패키지 그 다음에 executable client 그 다음에 2랑 3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인자가 3개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클라이언트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의 인자 그 다음에 int 2개에서 이렇게 총합 3개인지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경우에는 int로는 2랑 3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숫자가 나와야 돼요? 저 5라는 숫자가 나와야겠죠. 그걸 확인을 해보면 available 했다가 이제 available 한 거를 찾았으니까 이용 가능하대요. 그러면 썸이 이제 5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온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서버에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로고 아까 남겨놨으니까 이렇게 보여줘요. 리퀘스트로 2랑 3이 들어왔대요. 그 다음에 그거를 더해가지고 5라는 거를 다시 클라이언트에 보내줬고 그 클라이언트는 5라는 숫자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막 달려오면서 서비스 서버 만들고 클라이언트 이렇게 막 실행하고 했는데 저는 서비스 서버랑 클라이언트 처음에 배울 때 진짜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자료를 찾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영어야. 영어인데 우리가 익숙한 미국식 영어였으면 조금 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다른 나라에서 쓴 영어여서 제가 좀 안 익숙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꾸역꾸역 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 어찌저찌 이해는 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고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서비스 서버랑 클라이언트 어떻게 만드는지. 서비스 서버랑 클라이언트 만드는 스텝은 이렇게 뭐 2가지 5개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사장님이 뭐를 제공할지 만들어야겠죠. 그게 이제 동작할 함수를 정의하는 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뭐를 만들지 정했으면 그 매장을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노드에 등록하고 서버를 등록해주고 함수를 등록해줘가지고 매장을 오픈하면 되겠습니다. 매장을 오픈해서 이제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으면 그 매장에 뭐가 있는지 서비스 타입을 등록을 해가지고 어떤 메뉴를 시킬 수 있는지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이렇게 리퀘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주문을 넣기 전에 사장님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 사장님이 있는지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와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짜장면이 있어. 다행히 이제 나 짜장면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리퀘스트 짜장면을 시킨다는 거를 보내가지고 그 짜장면을 받으면 되는데 그 짜장면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네. 짜장면 내시를 이 로봇 내시로 한번 바꿔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영상 먼저 보고 할게요. 이렇게 막 뒤로 돌아서 텀블링을 막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이 센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인지해요. 이 박스 안에 올라갔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그 높이차가 생기겠죠. 그 높이차가 생기는 상황이 인지가 됐으면 이제 로봇 뇌에서 이제 몸으로 백덤블링을 하라고 명령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모터들한테 리퀘스트 하는 게 하나의 이제 서비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특정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개발할 때 서비스는 꼭 필요한 거다 아니다? 꼭 필요한 거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이 파일 만드는 거 있죠. 그 파일을 우리 입맛에 맞게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서비스에 대해서 막 배워봤는데 어려운 것 같다가도 이 아틀라스 엣이랑 짜장면 엣이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실습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유익하고 재밌는 로봇 개발하세요. 안녕.